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발열되면 안 되면 아까 CPU나 GPU 거버너가 동작해가지고 걔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게 CPU Z라는 앱인데요. 얘를 설치하시면 SOC 안에 CPU에 대한 클럭 스피드가 보이고요. 상이하게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스피드가 741MHz에서 2.31GHz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2.31GHz를 주고 왔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의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CPU가 8개라고 하더라도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 핸들링하는 거버너가 핸들링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디바이스는 코어마다 다 다르게 볼테이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온도가 민감한 이슈인데요. 너무 뜨거워졌을 때 CPU 거버너나 GPU 거버너가 동작해가지고 더 이상 너무 발열이 심해서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준다 라는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CPU랑 GPU 거버너에 대한 정리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테스트를 할 때 이 앱이 디바이스가 잘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백그라운드 앱이 없고 이런 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 디바이스를 각 켰는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누가 mp3 플레이 돼 있고 자원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내 앱을 돌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항상 개발자 입장 테스트할 때는 클린한 디바이스 테스트하거나 고객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I/O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조차도 이 I/O에 대한 퍼포먼스를 측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CPU 뭐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I/O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 제한이 심해진다라는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보시면 그 인터널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그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I/O 성능입니다. 초당 이거 되는 11,000. 뭐 이런 식으로 메가바이트를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거는 제조사마다 파일을 읽고 쓸 때 최적화되어 있는 킬로바이트 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 옛날 거지만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랜덤하게 스피드로 데이터 4KB 파일을 초당 날려보는데 얘는 이만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거는 4KB에 굉장히 잘 최적화가 되어 있구나, 소니보다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256KB를 데이터를 쓰는 걸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거는 쭉 들어가고 엑스페리아 Z3가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인터널 스토리지에 대한 퍼포먼스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DB로나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4KB를 저장할 때랑 256KB 저장할 때에 대한 I/O 성능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 성능 테스트를 하거나 파일 I/O로 성능 테스트를 한 거를 어떤 디바이스 한 군데서 동작해서 얘가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모든 디바이스에서 빠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파편화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이걸 테스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짓입니다. 에뮬레이터는 여러분 그 PC에 메모리 캐시에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실제 디바이스로 이거 다 보셔야 된다. 당연히 이제 I/O에 대해서 경쟁이 빠지면 특정 앱이 성능이 안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로 벤치마크 테스트가 사실 굉장히 무색하다. 하나의 앱에서 하나의 디바이스 테스트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조사 입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는 웨어 레벨링입니다. 뭐냐면은 계속 쓰면 닳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메모리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 프로덕트 라인에서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어 레벨링이 잘 발생하지 않게 골고루 쓸 수 있게 이 부분들을 잘 배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특화되게 해줄 건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메모리에 데드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찾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면을 16ms 안에 못 그렸다. 누구의 책임인가? 개발자 책임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드로이드는 공유 자원이고요. 제한된 자원을 공유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는 이유는 한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CPU가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못 두고 와서, 근데 이제 이걸 돌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앱이 충분히 자원을 차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이제 크래시나 이런 정보나 뭐 이런 성능이 느리네요 이런 정보나 뭐 이런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앱 개발자의 문제보다는 전체를 다 보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문제는 앱 개발자에서 잘할 수 있는 문제는 잘하는 대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배터리고요. 여기 요런 앱이 있는데요. 우선 뭐 안드로이드하고 배터리 웨어 레벨이라는 앱 치면 검색된 앱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셀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메모리도 배터리도 둘 다 웨어 레벨이라는 문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쓰면 닳고 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게 이제 하도 쓰면 인액티브하게 그냥 이렇게 죽어 못 쓰게 돼버리는 거고요. 어떤 건 이제 아예 충전하고 싶어도 차지가 안 되는 거죠. 해시한 애들이 있고요. 얘 골고루 써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또 이제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애플하고 이제 삼성이랑 제일사의 고민일 것 같은데 제일사의 고민이죠.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웨어 레벨링 돼서 퍼포먼스가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력 소비량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다운시킬 거냐 아니면 동일한 전력을 계속 공급해서 성능을 유지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왜 3시간밖에 앱을 그 폰을 못 쓰지? 라고 불만을 줄 거냐 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은 약간 좀 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10시간 더 쓸 수 있게 남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플은 이제 배터리 게이트를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오히려 이제 고객들을 고민해서 10시간 쓰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력 소비량이나 이런 것들 다 낮췄기 때문에 파워나 모든 퍼포먼스가 낮아진 것 뿐인데 고객들은 이제 야 왜 이래 하고 막 했죠. 사실 삼성이 조용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개 안 한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진짜 안타깝다. 노력을 해서 이걸 한 건데 이렇게 욕먹는 건가?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 게임사한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당했고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근데 제 입장에서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아실 거고 네트워크도 당연히 비슷합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분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 당연히 배터리를 적게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피해 넘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는 이 네트워크 센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보낼 때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안 보내야 전전 상태로 빠집니다. 근데 이걸 15초거나 3초거나 이걸 계속 짧은 시간마다 계속 데이터를 보내면 이 네트워크 센서가 항상 깨어 있거든요. 이러면 배터리가 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한 번 데이터 보낸 거 여러 가지를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얻어오는 방식을 권고하지 계속 켜져 있으면 계속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앱이 강탈당할 수가 있고 배터리가 강탈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잡 스케줄러라는 것들을 이용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권고한 게 잡 스케줄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깨어나면 그것들 잘하게 해줄게. 그리고 보낼 때 데이터를 컴프리션해라. 예를 들면 네트워크 데이터 볼 때 지집 같은 걸 이용해서 압축률을 90% 조정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해시 같은 걸 사용해서 더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작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달해가지고 빠르게 데이터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을 줄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유의미한 성능 확보 방안인데요. 아까 했던 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전 테스트도 무조건 해야겠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회사가 모든 폰이 나올 때마다 디바이스를 다 사서 할 수도 없고 근데 있는 만큼 최선은 다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사전에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래시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앱이 죽었을 때 그 정보를 얻어오는 것도 유의미한 방법이긴 하나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이걸 100% 제한한다라는 거라 이 정보들이 구글 쪽에서 이제 구글 지금 다 두고 있죠. 파이어베이스나 이런 넘어가서 서버가 북미에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심지어 다 저장하지도 못하고 샘플링 방식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고객은 죽었다고 하는데 프레시가 수집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앱 하나를 붙인 케이스이고요. 지금 뭐 고객사 정보가 있어서 다른 건 못 보여드리고 허락받은 데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예, 보시면 이제 예, 보통 이제 크래시가 발생하면은 크래시가 발생한 건 이제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하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뭐냐면 앱이 죽었을 때 뭐 봐야 된다고 이제 별 정보가 안 오는데 실제 고객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지표들이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UI가 화면에 그려지는데 느려졌냐, 뭐 CPU를 많이 먹었냐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재미난 게 이제 네이티브 앱 비율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돈을 내는 고객들은 대부분 웹뷰 기반으로 앱을 되게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오닉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오닉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돈 내는 고객하고 저희가 미팅을 많이 해보면 웹뷰가 웹으로 된 앱들이 굉장히 많다. 왜? 안드로이드, iOS 둘 다 개발하는 게 비용이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웹스퀘어 같은 회사들의 웹스퀘어 플랫폼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안드로이드 웹뷰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오는 크로스워크라는 어떤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안드로이드 웹뷰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이게 웹스퀘어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이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플랫폼도 이 크로스워크라고 하는 이 따로 만든 이 웹뷰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나눈 게 열심히 네이티브만 준비해갔는데 고객들은 다 저희 웹뷰인데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하여튼 화면이 느리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느리게 그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려져진 부분들을 선택을 하면 이게 그때 언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발생했느냐이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크게 스레드가 두 개로 동작합니다. 메인 스레드라고 보이는 UI 스레드랑 그 다음에 어시브 태스크로 내가 막 작업을 던지죠.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통통적으로 웹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응답 시간이라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팩터가 있거든요.